진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당뇨, 고혈압 뭐 이렇게 있으신 분들, 고지혈증, 또 뭐 통풍 이렇게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여름 되면 진짜 힘들어요. 예. 그 컨디션도 정말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분들 좀 이제 좀 찾아다니는데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기를 이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당뇨를 알아야 되잖아요. 당뇨가 뭔지 이제 알아야 되니까. 자, 한국 사람들의 사망 원인 2021년도에 1위가 부동이가 암이고요. 남녀 공이. 2위가 심장질환, 그리고 뇌질환. 여성분들 보면요. 알츠하이머, 당뇨, 그리고 고혈압, 폐혈증, 전부 다 뭐에 피하고 관련된 거예요. 전부 다 저게. 피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여기에 여성분들이 당뇨병이 6이고요. 남성들은 7이에요. 당뇨병으로 돌아가셨다기보다는 당뇨합병증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당뇨병은 뭐냐면은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드는 게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포도당은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이게 우리 몸속에서 이제 포도당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뇌도 이 포도당을 어마어마하게 쓰고요. 왜냐하면 컴퓨터 CPU니까 컴퓨터 막 돌아가면서 막 열 받잖아요. 컴퓨터 보면 펜 있죠? 펜이 왜 있냐면은 CPU 그 열 오르는 거 시키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에너지를 쓴단 말이죠. 에너지가 뭐냐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포도당인데 이게 이제 흡수가 되는데 포도당이 흡수가 잘 안 되는 병이다, 몸 안에.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당뇨병이 안 걸렸을 때는 100이라는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백이 흡수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당뇨 전 단계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100이 흡수가 안 되고 80밖에 흡수가 안 되고 20이 혈중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니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당은 쓸모없는 당, 필요 없는 당이니까 몸 밖으로 내보내요. 뭘로? 소변으로. 당뇨 있는 분들 소변으로 나가니까 몸 안에 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변을 자주 자주 보러 가겠죠. 그러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예요. 당뇨.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이제 배가 불렀잖아요. 배가 부르다는 게 뭐겠어요? 포만감을 느끼고 내가 에너지를 쫙 이렇게 빨아들였으니까 배고픈 게 사라져야 되는데 잘 흡수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포도당이 100이 흡수가 되는데 80밖에 흡수가 안 되고 70밖에 흡수가 안 되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왜 이래 또 배고프지 하면서 또 먹게 된다. 그러니까 다식. 계속 먹어요. 이거 먹었는데 한 두 시간 뒤에 또 배고파. 배고픈 거예요, 진짜로.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소변으로 이제 당을 내보낼 때 뭐하고 같이 나갑니까? 물하고 같이 나가죠. 그러니까 물이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다음, 다식, 다뇨.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그 혈액병이다 보니까 이게 합병증이 생기는 거죠. 그 합병증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의 당뇨 인구가 한 600만 명 정도로 이제 진료를 받고 계시는데 이거보다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도 종류가 있어요. 노인 당뇨병은 이제 연세 드시면은 췌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인슐린이 열쇠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노화가 돼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임신성 당뇨, 그리고 3번이 일형 당뇨라고, 저거는 이제 소아 당뇨인데 어릴 때부터 췌장 기능이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강제로 좀 맞아야 돼요.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가 당뇨야 했을 때 90%가 뭐냐면 이형 당뇨예요. 이형 당뇨는 뭐냐면 우리가 생활 습관, 살아가면서 어떤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당뇨가 오는 경우 40대 이후에 자주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원인은 뭐 영양 불균형, 자, 영양 불균형이니까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많이 먹고 단 거 많이 먹고 설탕이 또 포도당이고 그죠? 그리고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고 뭐 이렇게 과하게 먹는 거죠. 그리고 운동 안 하고 그죠? 그리고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은 불면증도 생기고 하니까 이게 악순환인데 악순환. 잠을 잘 자야 컨디션이 좋은데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또 당이 또 올라.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천적으로 부모님한테 물려받았을 때 췌장 기능이 좀 약하게 물려받는 경우, 그게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아버지 쪽만 보시면 안 돼요.
외가 쪽도 보셔야 돼요. 자, 당화혈색소 검사라는 걸 이제 합니다. 자, 당화혈색소는 뭐냐면 이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이제 혈색소에 이제 포도당이 이제 결합이 되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몇 개가 들어가 있냐 따라서 수치를 따져본 게 당화혈색소 기준이에요. 기준. 여기 5.7% 미만, 그러니까 5.6 이하가 정상이죠. 6, 7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그냥 좀 봐줄 만한 정도인데 7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합병증이 굉장히 이제 발생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6.5 이상 이렇게 되고 하면은 정말 그때부터 관리를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이 이제 어떤 경우들을 만나면은 약 주던데요. 그냥 약 먹으면 되죠. 뭐 약 먹고 끝. 그리고 원래 자기 생활하는데 그냥 다 생활해버려. 그러니까 약이 한 개 먹다가 두 개 먹고 두 개 먹다가 네 개 먹고 아우 안 되겠네요. 약 바꿔야 되겠는데 또 센 약으로 바꾸고 그러다가 어때요? 의사들이 아우 안 되겠는데 인슐린 꽂아야 되겠는데요. 인슐린 줘요. 안 하면 죽으니까. 자, 약이 우리를 치료는 못 한단 말이에요. 치료제라고는 나와 있지만 치료제가 아니고 그냥 정상 개선제죠. 내가 식습관을 바꾸지 않고 운동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은 당뇨는 절대 관리가 안 됩니다. 혈액, 당뇨 혈액, 이게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 끈적끈적하게, 그죠? 그리고 특히 모세혈관 같은 데는 잘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이잖아요. 거기에 피가 잘 안 가니까 말초혈관이 있죠. 요 끝에, 손끝, 발끝, 눈, 잇몸, 또 신장이 모세혈관 덩어리잖아요. 또 뭐 하여튼 그런데 이런데 피가 못 가니까 어떻게 돼요? 동상 걸린 것처럼 이제 썩는 거죠. 기능이 저하됐다가 안 되면 실명한다든지 아니면 발에 뭐 당뇨발이 생긴다든지 신장 세포가 다 죽어가지고 투석을 해야 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 그 혈관 안에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이게 내가 당뇨가 뭐 7이다 8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내 몸속에 이게 설탕물이 계속 흐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합병증이죠. 혈관에 쌓이고, 눈에 망막폐쇄증.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해. 그 다리가 왜 이렇게 썩어요? 피가 안 통하니까. 예. 동상 걸리면 잘라야 되잖아요. 우리 히말라야 같은 데 갔다가 동상 걸리면 왜 잘라야 돼요? 피가 얼어버렸잖아요. 피가 얼어버렸으니까 뭐안 통하니까 썩잖아요. 똑같잖아요. 이게 피가 못 안 통해. 신장, 모세혈관 덩어리들이 있는데 여기 피가 안 통해요. 그러면 세포가 다 죽죠. 그 안에 있는 혈관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신장병이잖아요, 신장. 그러니까 투석하러 다니죠. 투석 안 하면 사람이 죽죠. 왜냐하면 우리 신장이 정수기 필터란 말이죠. 정수기 필터가 다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갈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갈아 넣잖아요, 지금. 우리 신장을 이제 이식 수술을 정말 천만다행으로 큰 돈 들여서 이제 할 수 있으면 그나마 정말 감사한 거고, 그거 막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남편, 뭐, 남편 말 안 듣죠. 특히 당뇨 있는 사람들. 고집 셉니다. 고집 진짜 세다니까요. 근데 쓰리 쿠션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애터미도 마찬가지죠. 호일러. 그죠? 내가 이야기하면 안 듣잖아요. 제3자, 제3자로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 호일러를 잘 쓰셔야 된다. 자, 이런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내 주변 사람이 투석하러 다닌다, 어디 눈이 실명했다, 이러는 게 정말 보였다 그러면은 정말 그때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심혈관지는 이게 온몸에 합병증이 생기는데 왜 온몸에 생겨요? 피니까. 피가 우리 몸속에 피가 못 돌아다니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4배 증가, 뇌졸중 2.4배, 신부전 3.2배, 관상동맥 질환 2.63배. 전부 다 피와 관련된 쪽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밥을 바꾸자. 제가 밥 사 다니는 거 아시죠? 예. 그런 밥을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그 밥 귀찮아서 안 먹어요. 아우, 까끌까끌해서 못 먹겠어요. 아우, 가지고 다니니까 너 100살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서 안 가지고 다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리를 안 해가지고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투석하러 갈 때, 야, 내가 그때 그런 말 해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대신 좀 신장 투석해 줄게 하는 사람 있어요?
야, 발 잘라야 되는데 내가 대신 잘라줄게 한 사람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야, 내가 일주일이라도 내가 좀 누워 있을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기 건강 자기가 챙겨야 돼요. 우리가 병을 알아야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발효 귀리하고 에토미 아시죠? 에토미하고 섞어가지고 네, 기타 작곡도 좀 넣고 해가지고 귀리밥을 꼭 해서 드셔라 삼시세끼. 그리고 우리 칠곡밥 있죠? 칠곡밥도 한 번씩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과식, 급식 빨리 먹는 거요. 다식, 야식은 진짜 안 좋습니다. 야식. 정말 진짜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야식할 수도 있어요. 야식하면은 여주 추출물, 그죠? 혈당컷 그거 이제 딱 드시고 그거 드셔도 안 돼. 그거 먹고 야식했다 그러면 일단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셔야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관리하면서 아 이거 야식했지 그럼 좀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식사법 과일 채소를 먼저 먹고 고기 국 밥 탄수화물을 제일 늦게 먹는 거예요. 우리 일단 탄수화물부터 먼저 뜨잖아요. 탄수화물을 뒤에 넣어가지고 보자기 싸듯이 그냥 이런 과일 채소 고기 요런 게 이제 탄수화물을 싹 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탄수화물이 녹게끔 그렇게 하는 게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저것도 효과 있답니다.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절제, 정제 탄수화물은 뭐냐면 가른 거 있죠. 빵, 떡, 면 이런 거 이제 가른 거 좀 조심해 하자. 자, 이게 이제 안 좋은 거거든요. 예, 다 좋아하는 거죠. 이거 뭐 못 끊겠다. 이걸 한 번씩 먹는 거야. 뭐 되겠어요? 이걸 계속 자주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때 빵순이었고 한때 떡순이었고 그죠? 핸드백이나 이런 데 꼭 떡 아니면 빵 뭐 이런 초콜릿 뭐 이런 거 꼭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서양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잖아요. 근데 왜 당뇨가 안 걸릴까요? 당뇨 걸린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은 통곡물이에요. 프랑스 바게트 있잖아요. 바게트. 딱딱해서 못 먹, 그거 가지고 사람 팰 수도 있어요. 진짜 몽둥이처럼 생겼어요. 몽둥이처럼 딱딱해. 그게 통곡물이에요. 통곡물. 귀리가 그거죠. 귀리가. 귀리가 통곡물이죠. 그죠? 그래서 허벅지가 이제 당을 저장하는 가장 큰 이런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벅지가 조금 이렇게 크시면 좋은데 계단 수시로 오르기 해가지고 혈당 변화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이렇게 식사하시고 충분한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불면증 있잖아요. 그런 분들 거의 당뇨에 많이 걸려요. 그리고 금연 금주는 기본이고요. 운동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를 하자. 지금 요거는 당뇨약을 일단 안 먹고 있는 분들 이야기예요. 예. 당뇨약을 먹고 계시는 분은 당뇨약을 드시면 되는 거니까. 콜마 BNH의 혈당컷 만드신 분들이 이분들이 여기 두 사람이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도 다 하고 개별 인정령 등록도 다 하고 그 콜마 BNH 내에서 석오상이라고 내에서 기술상을 받았어요. 자, 혈당컷 여주입니다. 자, 미숙여주를 사용했다. 미숙여주가 가바 성분 이게 감마 아미노 뷰티릭 엑시드 요게 이제 들어있다는 건데 미숙여주는 아직 덜 익었다는 거잖아요. 덜 익은 여주를 왜 쓰냐? 이 완숙여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미숙여주는 씨가 안 생겼어요. 한 개화 후에 꽃이 피고 한 20일 정도 요때 이제 그걸 따는데 우리 거는 국내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국내산을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여주 추출물로 해가지고 무슨 즙이나 이런 걸로 많이 사 먹잖아요. 지금 그렇게 사 먹거든요. 사 먹는데 그게 20일짜리인지 50일짜리인지 몰라요. 이야기 안 하면은 이야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국내산 계약 재배한 농장에서 20일 딱 됐을 때 따가지고 씨가 혹시 있으면 씨까지 제거해서 우리 거는 없는데 없지만 씨가 있으면 씨까지 제거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미숙 여주 주정 추출물이거든요. 이 미숙 여주를 주정이 뭐야?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 넣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질을 싹 다 빼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추출을 한 물질이다. 그래서 여기 C가 있는 거는 이런 C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주 이렇게 제가 당뇨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먹었는데 C가 있었어요. C가.
C가 있는데 여기에는 쿠크르비타신이라는 저는 이제 독성 물질이 있는데 뭐 저거 먹는다고 막 뭐 사약 먹은 것처럼 막 죽고 이런 건 아닌데 이걸 이제 좀 아다리가 잘못되면 이제 설사하고 막 구토하고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저런 걸 먹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미숙여주로 했다. 그래서 미숙여주 추출 분말인데 이게 미숙여주 생과에서 3% 정도밖에 추출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숙여주 주정 추출 분말에서 요 가바 성분 2,592mg이 들어가 있어야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그러니까 저게 안 들어있고 그냥 여주 추출한 거야. 그냥 여주즙이야.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좋겠지 하면서 그냥 드시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나중에 실험 결과도 나와 있지만 요걸 먹었을 때 12주 먹었을 때 어떻게 좋은 결과가 혈당 수치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거를 여기 딱 증명을 해 놓은 거니까 요걸 알고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독성 없는 미숙여주를 우리는 썼다. 그래서 영양 정보에 보면은 여기 Y 뭐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감마에 감마 Y가 아니고 우리 이제 우리 MM라인은 이제 요거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요거 뭐라고요? Y인 줄 알았어요. 저도 감마 아미노 뷰티르산인데 GABA 해서 가바 이렇게 이제 줄여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는 체 좀 하세요. 이거 한번 읽어봐봐. 하면 Y 뭐 할 거예요. 아니야. 감마. 그리고 그거 외에도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마그네슘, 아연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들어있고요. 또 비타민 B6하고 B7은 또 왜 들어있냐? 저게 몸속에서 혈관 아까 혈관 내에서 상처 내는 거 있죠? 상처 내는 게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하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비타민 B, B군. 요거까지 다 같이 넣어놨다. 그래서 당뇨에 좋은 거 다 넣어놨다. 그래서 퀸투풀, 오중 기능성이다. 이건 이제 퀸투풀이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퀸투풀. 예. 한번 좀 아는 체 하십시오. 이제 퀸투풀이야. 우리는 뭔데? 오중 기능성. 자, 미숙여주 추출 분말해서 혈당 상승 억제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마그네슘, 아연, 그리고 비타민 B6, 12가 들어있더라. 자, 여주 안에 있는 그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피인슐린이라는 게 이제 혈당 강화에 좋습니다. P는 이제 식물 플랜트 인슐린이라는 건데 식물 인슐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인슐린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하고 유사한 기능을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혈당을 낮춰주는 기능이 있고요. 카라틴 식물 인슐린의 일종인데 요거는 췌장을 좋게끔 해줘요. 췌장을. 그래서 카라틴이라는 성분이 또 있고요. 모모르데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여주가 원래 저게 쓴맛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쓴맛이 모모르데신이에요. 모모르데신이 혈중 콜레스테롤 합성 제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췌장 없이도 혈당 조절이 가능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저게. 그래서 혈압에도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 C가 오이에 10배가 들어있고요. 베타카로틴 들어있고 공액 리놀레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 성분은 위에 이거 세 개, 피인슐린, 카라틴, 모모르데신 요 세 개가 당뇨에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주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이 FDA에 안전한 원료, 원래 이게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독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FDA에서 이제 인정을 받았다. 안전한 원료입니다. 요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도 이렇게 받은 그런 이제 물질로 만들었다. 그래서 요렇게 요 지금 보면은 이게 위에 게 이제 섭취하신 분들이고 밑에가 이제 섭취 안 한 분인데 위에 게 혈당이 더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섭취 전 측정값에서 섭취 후 측정값을 뺀 값으로 이 결과값이 크면 클수록 혈당이 낮아지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결과로 봤을 때도 혈당 강화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게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글루카곤도 억제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식사를 하죠, 식사. 식사를 하면 포도당, 이제 탄수화물 도는가 포도당이 증가하죠. 증가하면은 인슐린 분비를 합니다. 췌장에서. 왜? 몸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열쇠 꾸러미예요, 얘들이, 인슐린이. 인슐린이 문을 열어야 포도당이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냥 포도당이 그냥 무조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슐린이 있어야 문을 따고 들어갈 수가 있다. 안내자예요.
분비가 되면은 몸속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니까 혈당이 낮아지겠죠. 혈중 포도당이 농도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혈당 딱지에서 100 이하. 그리고 남는 거는 간에서 포도당을 흡수해 가지고 저장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정상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네. 자, 이제 100에서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100에서 또 활동하고 하면 100에서 더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100 이하로 더 저혈당으로 막 내려가. 저혈당이 더 무서운 게 여러분 뭐냐면, 저혈당이 계속 방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안 뛰어요. 심장도 뭐 있어야 뛸 거 아니에요. 심장에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포도당마저 없는 정도가 되면 심장이 탁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저혈당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 배고프다고 무조건 우리가 음식 못 먹잖아요. 췌장의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딱 분비가 되면 그러면 간이 글루카곤 들어왔다. 요거는 뭐냐면 포도당을 방출하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방출하죠. 간에서. 그리고 저장해 놓은 거. 방출을 하니까 농도가 예를 들어서 80 이렇게 되던 게 100으로 딱 유지가 딱 돼. 완전히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완전히 신기한 거예요. 근데 자, 당뇨는 뭐냐면 당뇨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양이 적다거나 예를 들어 췌장이 좀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인슐린이 100이 나와야 되는데 80밖에 못 나와. 그러니까 20이 분해가 안 되는 거죠. 20이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떠도는 거예요, 포도당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인슐린은 분비가 됐는데, 이 열쇠가 안 맞는 거예요. 열쇠가 안 맞는 경우. 뭐냐면은, 너무, 이제 저장할 데가 너무 없네. 근육도 다 찼고, 뚱뚱하신 분, 예를 들어, 뚱뚱해. 뚱뚱하고, 배도 막 나와가지고, 이제, 세포가 이제 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뭐예요? 곡관문을 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자, 더 들어갈 데 없어요. 그만 먹어요. 그래서 요게 수저 역할을 해서 포도당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떠도는 거지. 떠도니까 100이 아니고 140, 180, 200으로 막 올라가는 거죠. 이게 당뇨잖아요. 그러니까 고장 난 거지, 고장. 자, 그러면 아까 여주는 어떤 역할을 하냐, 먹었을 때. 자, 천연 인슐린이 있다 그랬죠? 천연 인슐린. 이제 당뇨에 좀 걸려가 있는데, 여주를 먹었어요. 먹으면 체내에 포도당 흡수를 할 수 있는 인슐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일정 수준. 자, 들어가게 해주죠. 자, 아까 또, 자, 농도가 낮아졌을 때 글루카곤이 분비돼 가지고 이걸 올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당뇨 환자는 이미 혈당이 높아요. 근데 또 글루카곤이 또 분비가 돼. 포도당이 또 나와. 예. 안 나와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주를 먹었을 때 글루카곤을 억제를 해주니까 혈중 포도당 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공복 혈당.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서 기능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주가. 자, 그리고 부원료. 강낭콩 요거는 이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도 혈당을 내리게 해줍니다. 뽕나무 잎도 아시죠? 뽕나무도 혈당에 좋다. 계피하고 후추 같은 요런 향신료도 조직 손상이나 이제 염증 유발 관련해서 이 당뇨에 좋더라.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 좋은 거 다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채소, 아르기닌, 마늘, 양파 이런 거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두 개만 딱 먹으면 돼요. 두 개를 한꺼번에 드실 필요는 없고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뭐 이렇게 드시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중간에 간식 먹을 때 뭐 먹는다 하는데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원래 쓴맛이 있는데 굉장히 작게 만들어 가지고 쓴맛이 없어요. 그냥 넘겨버리면 돼. 한 봉에 요 정도 들었어요. 한 봉에. 자, 작아서 너무너무 먹기 좋더라. 자, 이런 분들한테 식후 먹었는데 조금 전 단계래요. 당뇨 전 단계래요. 좀 조심하라 그러던데요. 이거 좀 걱정되는데요. 이런 분들이죠.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돌리는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그것도 당뇨 전 단계입니다. 네. 자, 그리고 평소에 막 단 거 많이 먹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한테도 하나씩 먹이세요. 왜? 걔들은 지금은 췌장이 튼튼해요. 근데 계속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췌장에 혹사하지 말라고 좀
너무 단 거 먹고, 단 거 막, 어? 피자도 먹고, 뭐, 콜라도 먹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씩 주시라고, 이렇게. 네, 그럼 먹어보라고. 이런 애들. 자, 이렇게 하시고, 공복 혈당이 100에서 100 이하여야 되는데, 100에서 125 정도 되시는 분이 뇌당능 장애. 이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거 125 넘어가면 당뇨병이에요. 예? 그리고 2시간 뒤에 140 이하가 돼야 되는데, 140에서 200 사이가 뇌당능 장애거든요. 그리고 200 이상이 당뇨병이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드시면 돼요. 지금 이제 당뇨에 걸리신 분이나 아니면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먹고 난 다음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혈당 스파이크라는 걸 탁 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의 대표 증상이 뭐냐면 먹고 난 다음에 너무 쫄려요. 막 졸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막 집중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그리고 막 필요해가지고 좀 진짜 눕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게 혈당 스파이크예요. 이거는 안 당해보신 분은 몰라요. 저도 제가 흰밥 먹을 때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업무를 못 봐요. 이렇게 예를 들어 미팅을 해야 되는데 점심 식사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1시에 식사하고 2시에 미팅인데 미팅을 못 하겠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혈당 스파이크가 오르면요. 야, 포도당이 이만큼 올라왔어. 하니까 어때요? 몸에서 막 인슐린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인슐린이 들어가니까 또 흡수는 싹 되거든요. 팍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언제 생기냐? 빵, 떡, 면 이런 거 먹을 때, 그죠? 떡볶이 이런 거 먹고 음료수 있죠? 설탕 들어있는 물,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먹을 때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들도 올라갑니다. 혈당 스파이크 칩니다. 그러니까 과당 들어있는 거 팍팍 올라가요. 자기는 모르지. 나는 당뇨 아니니까. 근데 당뇨로 근접해 간다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이 되면은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고 염증 생기고 그러니까 동맥경화, 심근경색, 피부 노화, 내장 비만 이런 게 발생이 된다. 혈당 스파이크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팍팍팍팍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건강검진에 안 나옵니다. 건강검진에 혈당 스파이크 지나가셨네고 안 나온다고요. 건강검진에는 그냥 당화 혈색소만 나와요.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는 본인이 잘 진단하셔야 돼. 내가 아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자주 먹는 사람인가? 또 먹고 난 다음에 좀 피곤한가? 식곤증이 아니라니까요. 식곤증이 아니에요. 자, 그런 분들이 바나바 홍삼이나 혈당컷 여주나 둘 중에 하나를 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어떤 게 좋냐라고는 없어요. 자, 둘 다 드셔가지고 당뇨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중복해서 드실 필요는 없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바나바 홍삼도 있고 그리고 혈당컷 여주도 있어요. 근데 저는 혈당컷 여주가 너무 세게 받더라고. 잘 받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당뇨 약을 먹기 때문에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먹기 때문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뭘 하나 먹었다. 그러면 혈당컷 여주를 하나 먹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받아놓은 거 있어요. 근데 뭐 이제 그렇게 받아놓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바나바 홍삼 예를 들어 석세스 같은 데 갔는데 중간에 이제 뭐 간식 시간 돼가지고 뭐 하나 주워 먹었어요. 그러면 바나바 홍삼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탁 털어서 먹어요. 자, 당뇨약을 먹는 사람들은 당뇨약과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자, 당뇨약 안 먹는 사람들은 내가 당뇨가 좀 걱정돼. 그러신 분은 그냥 너무너무 밥 먹고 나는데 너무너무 컨디션도 좋고 뭐 당뇨 전 단계도 아니다. 그러시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 먹는 게 제일 좋다고요. 왜 돈 써요? 돈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피 검사해 봤더니 조금 당뇨 전 단계 102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자, 102 이거 당뇨가요,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도 시작이라고요. 102 안 돼요. 정상인은 절대 100 안 넘어가요. 제가 정상일 때 절대 100 안 넘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101도 문제라고. 101이 2되고 102가 4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관리 안 하면. 그러니까 101에 뭐 이런 분들이 이거 드시라고. 식후에.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 혈당권 여주는 하루에 2개 먹게끔 돼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하루에 하나씩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아침에 요거 하나 먹고 점심 때는 혈당권 여주 먹고
저녁에도 혈당권 요즘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그죠? 그럼 하루에 3개 먹는 거죠. 이렇게 내가 걱정되시는 분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가 좀 간식 먹을 때 조금 피곤한 것 같아. 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간식 때만 간식 먹고 난 다음에 밥 먹을 때는 괜찮고 간식 먹고 난 다음에 요걸 먹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는데 가격도 잘 보시는데요. 중요한 건 가격보다도 나하고 좀 어떤 게 맞나를 테스트 해 보시면 돼요. 테스트 해 보시라고.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이게 기능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께서 바나바가 원래 많이 지금 당뇨 뭐 혈당 잡아요 뭐 이러면서 선전하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바나바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주 같은 경우는요, 여주즙은 많이 나왔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개별 인정형, 우리 여기 보십시오. 요거는 고시형이에요, 고시형. 이거는 바나바 잎 추출물 몇 그램 들어있으면 그냥 무조건 건강기능식품 마크 딱딱 다 이렇게 찍어줘요. 근데 여주 추출물은요, 이거는 개별 인정형이라서 아까 개별 인정형 그 가바 성분 2,500mg 이상이 안 들어있으면 이거 안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추출해가지고 이거 주정 성분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분말로 만들어서 쓰지 않게 만드는 게 특허란 말이죠. 이게. 이거. 그러니까 아무나 못 만드는 거예요, 저거는. 콜마 BNH에서 지금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2개 가지고 나한테 어떤 게 좀 더 맞나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는데 2개 사가지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면서 본인이 탁 알아요. 야, 이거 먹었더니 참 쨍한데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거 여주 딱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여주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뇨약하고 같이 합해지면. 그러니까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드시고요. 절대 이거 2개씩 이거 막 2개씩 먹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개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2개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3개 먹어도 돼요. 아침, 점심, 저녁 먹겠다 하셔도 된다니까. 돈 많으시면. 가급적이면 운동해가지고, 그죠? 식사 후에, 자, 운동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자, 당뇨에 좋은 건강기능식품 좀 훑어드릴게요. 해모힘. 해모힘은, 우리 합병증 예방에 정말 좋은 겁니다. 해모힘이. 그러니까 요거 꾸준히 드시고, 피를 맑게 해주는 거잖아요. 몸 안에 있는, 그 혈당 성분이 있는 그 피에다가 새로운 피가 생성이 되니까 어때요? 피가 묽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합병증을 많이 예방을 해야 돼요. 뻑뻑한 피를 조금 묽게 해주니까. 자, 프로펙타민 꼭 드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연하고 크롬이 인슐린 저항성하고 인슐린 분비하는데 꼭 저게 있어야 돼요. 아연하고 마그네슘이 있어야 되는데 마그네슘은 여기 없기 때문에 칼마디하고 같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아연하고 마그네슘은 인슐린 분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아연, 크롬, 마그네슘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니까 요 2개 조합을 그렇게 딱 해서 하고 프로펙타민의 주 성분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비타민 B잖아요. 그중에 비타민 B6, 9, 12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중 호모시스테인, 혈관벽을 파괴하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준다면 말이에요. 비타민 B군이. 요렇게 조합해서 드시고 나는 그냥 멀티비타민 먹는데요. 그러시는 분은 비타민 B군을 같이 꼭 드시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밀크시슬. 저거는 혈당 조절하는데 간 기능이죠. 간 기능이 이제 혈당 조절하는데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형 당뇨에 대해서 실리마린이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거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냈다는 게 연구 결과 하나가 있고요. 2번째가 요 실리마린 성분이 혈당 조절하고 합병증 진행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간이 안 나빠지도록 밀크시슬을 꼭 드시라는 겁니다. 요것 왜냐하면 간에서 포도당을 저장해가지고 나중에 글리코겐을 저장해가지고 혈당 관리를 하는 곳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위에 거는 이제 우리가 당뇨에 직접적으로 좀 좋은 것들 밑에는 뭐냐면 보조적으로 요거는 이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뭐 아시죠? 유산균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유산균이 들어가면은 장내에 있는 당들 장에 있잖아요. 당뇨인들은 당에 많이 끼어져 있어요. 이런 거를 유산균이 많이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능 개선, 뭐 변비라든지 또 당뇨 있으신 분들은 과민성 대장 증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설사 자주 하고 뭐 조금만 뭐 이러면 설사해버려 막 이런단 말이죠. 이런 거를 유산균 가지고 이제 개선할 수가 있고 비타민 C 저거는 강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루에 여러분들 꼭 6포에서 많으면 10포까지도 그냥 드시고 싶은 만큼 많이 드셔보세요. 설사하면 줄이시면 돼. 설사 나가 10포 먹었더니 설사하더라. 그럼 한 8포로 좀 줄이시고 이런 식으로 그죠? 합병증 예방, 항산화 기능에 최고입니다. 비타민 C가. 혈당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차전자피 저것도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꼭 드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이 이게 뭐예요? 몸속에 당뇨 있으신 분들 몸속에 굉장히 염증이 많다. 설탕물이 많이 발라져 있어 몸에.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걸 논이가 이렇게 제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좀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여주 추출물 이 제품이 우리 주변에 진짜 당뇨약만큼 효과 있는 거예요. 저도 먹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주변에 이제 당뇨약 여러분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뭐냐면은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야 당뇨약 먹지 말고 이거 먹어라.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 몸이 좋아지면요 그 의사분이 약 좀 줄여야 되겠네 해요. 그건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있는 약은 먹고 중간중간에 우리 걸 보조적으로 드셔라 이런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요 당뇨에 좋은 건강기능식품도 잘 기억해 놨다가 좀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